안녕하십니까. 일산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이번 주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절간이었는데 지금 이제 3월 말 접어들어서 거래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작은 한성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사이에 3건이나 거래가 진행된 거 보면 뭐 활발하게 시장이 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이제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특히 백마역하고 일산역 이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재개발이 재건축이 아니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뭐 집중적으로 그쪽을 공략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이번 주 들어서 3건이나 거래가 진행된 거 보면, 물론 전세 포함해서, 그리고 또 확연하게 이번 주 달라진 게 뭐냐면 백송마을에 작은 평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평수들이 전세 매매가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긴 이렇게 작은 저희 같은 백마역 앞에 있는 이 작은 부동산에서도 일주일 사이에 3건이나 거래된 거 보면, 지금 백송마을 같은 경우가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세 매매가 막 거래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거래 완료라는 빨간 불이 이렇게 거래 완료된 물건마다 뜨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래된 게 백석마을이고, 그 다음에 강촌마을이 그 다음에 거래되고, 아무래도 백마마을은 큰 평수가 좀 있어서, 포진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선뜻 가격이 높아서 선뜻 달려들기가 좀 머뭇거려서 그랬을 것 같은데, 또 급매물도 사실 백석마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조금 가격이 백마마을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가 물가, 저가 물건, 그리고 급매물, 제가 그동안 누차 급매물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급매물 중심으로 그러니까 작은 평수 6억대 이하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거래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 완료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그 짧은 일주일 사이에 막 변화되는 거 보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직까지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좀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아마 심리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사긴 사야겠는데, 이 계속 전세 난민으로 떠돌이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는데, 또 이제 전세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가 이제 끝나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죠? 이제 본인들도 지금 전세나 월세 살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체감하게 되니까, 야, 이렇게 급격하게 뛴 뭐 30평대 같은 경우는 2억 3억이나 뛰었으니까 이 2억 3억 뛴 그 전세가를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홧김에 정말 열받아서 사야겠다. 근데 이제 큰 평수는 사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평대 주로 거래되는 게 뭐 10평 후반대도 있었고 20평대, 20평대 후반까지가 많이 거래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걸쳐서.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느끼는 느낌은, 시장이 이제 조금씩 돌기 시작하는구나. 문의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저희들은 뭐 유튜브 덕분에 뭐 멀리 타지에서도 전화가 상담 전화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유튜브 덕분에 조금 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언제 잘 마케팅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더 마음을 써서 고객 여러분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좀 전에 3월 말 지금 동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아직 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만든 것 같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뭐 시장이 도는 건 아니지만 작은 평수 위주로 전세가 빠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졌어요. 그 다음에 급매물이 막 지금 소진되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이 저는 가장 싼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 지금 작년 올해 통틀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 그 양도세를 피해가기 위해서 막 던진 그 급매물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거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면 갈아타기를 저는 처음에 22평에 살았었죠.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러다 31평으로 갔죠. 그죠? 3단지. 그 다음에 37평 4단지. 어쨌든 성공한 거죠. 그죠? 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7평에서 49평 1층 49평이 다음 버킷리스트인데 잘 실현될지 뭐 뒤져보는데 1층이 100마력 가까운데 1층이 나오는 게 물건 위주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이 조금 변화된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무주택자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해서 내가 지금 3월 말에 어떤 짓도 하지 않으면 4월, 5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해야만 이제 4월, 5월 다른 나의 미래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니까 행운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운이고 행복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질러라 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머뭇거리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뭐 연인끼리는 주저할 수 있겠죠, 그죠? 손 잡을까 말까 뭐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 마련,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은 절대 주저하지 말고 그냥 저지르는 자만이 사고치는 자만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파트를 사면 상투 아니냐라고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투를 잡으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상투 아니에요. 금매물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상투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동안 계속 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쭉 상승하다가 이제 겨우 멈춰섰는데 곧 이제 다가올 다음 정부에서는 규제를 뭐 대폭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겨우 아파트 가격이 잡혔는데 그래서 다들 상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상투를 잡지 않으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규제가 계속 완화될 텐데 그죠? 이제 다음 정부에서 그럼 아파트 가격은 저는 급상승할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이 다음 정부가 끝날 때쯤 이제 아파트 입주가 만약에 된다면 다음 정부가 5년이 지나서 끝날 때쯤 그때는 조금 안정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5년 동안은 여기 백만마을, 백성마을, 강촌마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으니까 3월 말 이제 최근 동향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돌기 시작했고 거래가 막 굉장히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지난주 이번주 거래가 되는 걸 보면서 대선이 끝나고 시장이 조금 돌기 시작했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집 장만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부동산 분위기, 뭐 동향까지는 좀 그렇고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이제 부동산 규제가 작년 4분기부터 DSR 규제, 강력한 규제로 이제 시장이 냉각되었을 당시 그 분위기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당선자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거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관망하시면서 전화 문의가 늘었었는데 최근 한 일주일은 거래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선거의 결과에서는 일산 동구 서구 비롯해서 신도시 일산 같은 경우에는 동구의 마두동, 그다음에 장항동, 서구의 주엽동이 지금 윤석열 그 후보의 근소한 차이로 그 우세했던 지역이에요. 또 뭐 그거와 연관짓기는 좀 그렇지만 그 지역들의 지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쪽이죠. 지금 이제 오히려 기울어진 게 그 관심도가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이제 신도시 특별법 이제 3월 2일에 그 법안 발의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주시해서 좀 지켜봐야 되고 재건축 안전 진단도 용이하게 해준다 하고 용적률도 뭐 500까지 올려준다 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일기 신도시 그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건 당연하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공급을 증가하겠다고 한 공약 중에 공급을 제일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것들이 주민들이 시장에서 원하고 또 방법적으로도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릉 같은 경우에 토지 보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보면 이제 새로 땅을 LH에서 매수해서 뭐 토지 보상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전세 대출이 작년에 이제 대출 규제 심해져서 DSR 규제로 주담대를 묻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한도가 다 소진이 되어서 작년에 이제 되게 그걸로 힘들었던 분이 있는데 지금 대출 규제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풀렸어요. 그리고 잔금일 이후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했던 것도 잔금일 이후에 3개월까지도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할 수 있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마통들도 다 이제 열려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뭐 그런 여파로 시장이 지금 전세가 최근에 좀 빠지는 것도 영향이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찍는 거라 좀 어수선하고 뭐 횡설수설하기도 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 동구 같은 경우에 백송마을에 작은 평수 10평대 후반이나 20평대 초반에 아니면 이제 그 6억 정도 이하의 물건이거나 32평 같은 경우에는 6억 중반을 이미 실거래에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6억 초반대의 물건들이 이제 거래가 꽤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전세도 뭐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순식간에 꽤 많이 거래됐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눌린 상태에서는 사실은 투자자가 움직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거죠. 갈아타거나 어쨌든 1주택으로 실수요자가. 근데 이게 이제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심리지만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아타는 경우라고 보면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은 실거래 최고가이고 내가 잡고 싶은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금매임에도 불구하고 더 싸게 그거를 또 초급매를 원하시고 뭐 이제 이러다가 또 거래를 또 못 하시고 뭐 이런 실거주가 되게 이제 조심스럽고 고민 많이 하시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다가 그 물건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기는 하는데 실거래에서 확인할 수 실거래 올라오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지금 거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되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아직 선입금 쏘고 계약을 안 한 물건도 있을 거고 계약을 하는 거 실거래 올라오는 거는 3월 말, 4월 말이나 아마 5월 초 정도까지가
지금 거래되는 것들이 실거래에 올라올 거예요. 지금 거래된다는 얘기는 금매 정도 수준 아니면 정말 저렴하게 잡힐 수 있는 물건인데 시장이 묶이는 바람에 이 작년 말이랑 올해 지금 1, 4분기에 걸쳐서 양도세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그 양도세 물건들, 그런 양도세 물건들이 급매예요, 사실은. 그래서 양도세 물건이 아닌데 내가 어떤 그 개인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팔고 갈아타건 지금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건 이렇게 양도세 물건이 아니지만 정상 물건도 그런 양도세 물건이 나와 있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제 가격을 실거래 이상으로 못 받거나 내가 원하는 가격을 못 받고 양도세 물건이랑 같이 경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도세 때문에 팔거나 양도세 타이밍, 그 일시적인 2주택 그 타이밍 한도 내에서 못 파시는 분은 어차피 그 물건이 접힐 거예요. 그쵸? 의미가 없으니까 팔아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물건이 다 걷어지고 나면 정상 물건에서는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반면에 지금 급한 거래가 되었거나 앞으로 뭐 또 될 수 있는 급한 급매 물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백석마을 같은 경우에 27평이 5억이 안 되는 물건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2평이 뭐 6억, 뭐 6억 천, 뭐 이렇게 지금 거래가 잡히는 거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백마마을, 백마역 앞에 백마마을 같은 경우도 백마 5단지에 27평이 지금 5억 9천에 거래가 됐어요. 양도세 물건이에요. 그리고 37평의 남동향 좋은 공원 쪽에 있는 그 동이 청구가 7억 7천에 거래가 됐어요. 이런 거래들은 뭐야, 나중에 실거래가 뜨고 나면 이 사람 누군지 몰라도 대박 잘 잡았다라든지 이게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물건이 있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거래되지 않았을 그 이전 타이밍으로 가면 그거를 그 금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죽어있기 때문에 잡는 거에 주저하게 되고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하는 거에 태클을 걸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런 물건들이 싹 다 빠지고 나면 당연히 시장은 그 밑에 물건 저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 이제 일단 실거래는 안 떠 있지만 그런 분위기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늘 고대하던 그 일산 소사선 서해선 그게 이제 2023년 1월에 공사가 완료가 되니까 이제 1년이 안 남았어요. 이제 여기 이제 일산 분들이 김포공항에 가면 5호선, 9호선 직행을 갈아타고 마곡 20분, 여의도 40분 시대를 여는 거고요. 또 더 밑으로 가서 종합운동장에서 갈아타게 되면 7호선을 갈아타고 또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3호선의 노선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시장이 움직여질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지금 2년 반, 3년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그 거래되었던 그 시장이 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금매가 뭐 오늘이 제일 싸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지금의 금매가 지금 장에서 거의 최저가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신도시에 대한 그 관심도 높아지고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교통의 호재가 눈앞에 다가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신도시 95년도까지 입주했어요. 일산 같은 경우 92년부터 95년까지 입주했는데 호수공원을 비롯해서 뭐 백병원, 일산병원, 암센터, 동국대병원 아니면 일산 동구학원가, 일산 서구학원가 이제 이런 먹거리를 비롯해서 학세권, 숲세권 뭐 이런 모든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진 일기 신도시. 지금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너무나 저평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역시 열심히 응원하고요. 기대감도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 문의하시는 분들이 지금 백송 작은 평형들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땐 작은 평형부터 움직였고 이것이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렇게 그 큰 평형으로 번졌고 큰 평형으로 번지면 우리가 가격이 뭐 이렇게 나란히 키재기하는 그런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큰 평형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가격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뭐 그게 이제 거의 공식처럼 경험한 건데 뭐 일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도 계속 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도 역시 기대 많이 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